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거대하고 심각한 범죄가 아닌 사소한 일탈이더라도 들키지 않고 나만의 비밀로 할 수 있다면 아주 짜릿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잔혹 범죄를 숨기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추리소설이나 범죄 드라마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연 화학물질로 사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사체 처리에 대한 산과 염기의 화학입니다. 범죄 스릴러 드라마에는 언제나 살인사건을 은닉하는 시도들이 등장합니다.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시즌 1 에피소드 2와 3에서 찾아볼 수 있죠. 월터와 제시는 자신들의 마약 제조 차량에서 거래를 위해 두 명의 갱스터인 도밍고 크레이지에이트 몰리나와 에밀리오 코야마를 만납니다. 하지만 거래는 틀어지고 월터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며 사체를 처리해 은닉하려 합니다. 산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를 구하기 위해 폴리에틸렌을 찾고 산성물질을 이용해 사체를 녹이지만 욕조와 바닥마저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산성물질은 흔히 불산이라 불리는 플로리나 수소산이지만 실제로는 유기물을 녹일 정도의 효과가 없으며 건물 바닥을 녹이는 것 역시 절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드라마적 허용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재미와 긴장감이 무색하게 왠지 아쉽고 허무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산성 물질이 등장합니다. 차무식이 서태석을 살해 위협하는 장면에서 염산을 뿌리면 이빨과 머리카락만 남고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빨은 가루내어 뿌리고 머리카락은 알코올로 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염산, 즉 염화수소산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살과 뼈를 다 녹이는 물질이 치아와 모발만 못 녹이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알코올로 녹여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차무식은 카지노 사업에 열중하느라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아 이러한 큰 오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산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이제 허구를 넘어 실제 역사 속의 사체 처리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존 헤이그입니다. 헤이그는 애시드 베스 머더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이름 그대로 욕조에 산성 물질을 넣고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헤이그는 피해자들을 물리적인 폭행이나 총기로 살해한 후 황산으로 시체를 처리하고 서명을 위조해 소지품을 팔아 돈을 챙기는 범죄를 반복합니다.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영화 A is for Acid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영감은 앞서서 산성물질로 사체 처리를 시도했었던 조르주 알렉상드르 사레에게서 착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 헤이그는 들쥐를 이용해 시체가 녹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고 황산으로 채워진 180리터 드럼통에 시신을 넣어 녹인 후 맨홀에 버리는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결국 헤이그는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9명을 살해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화학물질에 접근하기 쉬운 인물에 의해 유사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라리사 슈스터라는 생화학자입니다. 슈스터 부부는 화학연구소를 함께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을 겪게 됩니다. 라리사는 그녀의 전 연구실 보조원과 함께 남편을 납치하고 영화에서 수건에 적셔 혼절시키는 용도로 자주 등장하는 클로로포름과 전기 충격기로 남편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대상을 무려 208리터의 염산이 들어있는 통에 머리부터 집어넣어 살해와 시체 은닉을 시도합니다. 이 때문에 라리사는 디 애시드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산이 아닌 강염기성 물질을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티우아나 카르텔은 아레아노 펠릭스 가문에 의해 운영되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트래픽의 줄거리에 영감을 준 실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경쟁자들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나 소듐을 사용하곤 했죠. 강산과 강염기 모두 생체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인 만큼 가능성은 충분할 텐데 어떤 물질이 사체 처리에 가장 효과적일지 항상 궁금해하셨을 여러분의 호기심을 법의학적 연구 사례들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면 가장 단단하며 칼슘 기반 화합물로 이루어진 뼈, 마찬가지로 이내석 재질인 치아, 그리고 이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플라스틱이 연상되는 손발톱, 부위에 따라 굵기와 특성이 다르나 인체의 주요 부위 모공에서 자라나는 채모, 그리고 근육과 장기 전반을 구성하는 연조직이 있습니다. 이 중 물리적인 내구성이 가장 낮은 연조직의 경우 산과 염기에 의한 제거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입니다.
연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자 생분자의 4가지 구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모두 화학적 작용에 의한 분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아밀레이즈나 덱스트리네이즈, 락테이즈, 수크레이즈 등의 효소 작용에 의해 가수 분해됩니다. 단백질 역시 위 내부 염산에 의한 변성 이후 펩신 요소에 의해 가수 분해되며 지질은 입, 위, 췌장의 라이페이즈의 작용으로 분해됩니다. 유전 물질인 핵산은 췌장의 뉴클레이즈에 의해 분해되죠. 이처럼 연조직 물질들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데 가수 분해가 화학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산 혹은 염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은 금속을 산화시킵니다. 아연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은 산과 만나 간단히 녹으며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죠. 산과 반응하는 경향성을 나열한 순서를 이온화 경향이라 부르며 학교에서는 칼카나마 아라천리와 같은 순서로 암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과 만났을 때 간단히 전자를 잃어버리는 많은 금속들과 달리 탄소와 산소, 수소, 그리고 질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연조직은 산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긴 어렵습니다. 기존 공개되어 있는 몇 가지 실험 영상들을 참고할 때도 다양한 산성물질에 담근 닭다리가 생각만큼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먼저 채모의 분해는 어떤 조건에서 더 간단히 이루어질지 비교한다면 모발 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물질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케라틴입니다. 케라틴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아미노산 사슬이 알파 나선 형태를 이루며 이들 간의 초나선 구조 형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섬유형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라틴 단백질은 모발뿐만 아니라 손발톱 그리고 피부의 겉면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케라틴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 하나인 시스테인이 풍부한데 시스테인의 잔기에 위치한 사이올 구조 둘 사이에 산화 반응을 통해 황과 황이 연결되는 이황화 결합을 이룹니다. 사슬들을 연결하는 이황화 결합은 케라틴의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며 다른 단백질을 쉽게 용해하는 용매들에 의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황화 결합은 염기성 환경에 취약해 가수분해를 겪는다는 특징이 있죠. 채모가 표백제나 수산화소듐의 몇 분 내에 모두 용해되는 이유이며 피부와 모발의 pH가 4.5에서 5.5인 약산성 범위일 때 가장 안정하고 세균 번식이 억제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녹이기 힘든 뼈나 치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법의학자분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죠. 가장 효과적인 2가지 종류의 강산인 황산과 염산에 주목하게 됩니다. 강산성 물질은 치아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황산에 치아를 넣었을 때 일시적으로 오히려 치아 질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산이 내부로 침투되며 버블 구조를 만들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10일 정도 경과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더 단단한 뼈 역시 황산에서 점차 분해되기 시작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염산에서 더 효과적인 사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10시간 정도면 치아는 모두 녹아 사라집니다. 뼈 역시 19시간 정도의 처리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뼈 크기에 따라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퇴골과 같은 커다란 뼈라면 19시간이 경과해도 일부 구조가 남게 됩니다. 테스트는 다양한 산과 염기에 대해 시행되었지만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콜라를 이용한 효과 역시 체크해봐야겠죠. 치아는 콜라에 담가둔 채 26일의 시간이 흘러도 착색 외에 분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염기에 대해서도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산이 뼈를 용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만 고농도의 강염기는 여전히 상당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질은 30일간의 수산화소듐 용액 처리로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구조로 손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으며 일종의 쇼트브레드와 같은 정도의 바스러지는 뼈로 변화합니다. 원주 방향으로의 균열 역시 염기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확인됩니다. 뼈를 완전히 녹이지는 못하지만 간단히 손으로 눌러 부스러뜨릴 정도로 약화시키는 데는 강염기 조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X선 산란 분석에서도 정상 조건과 강염기 조건에서 관찰되는 수산화 인해석 산란 신호와 달리 강산성 조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정 구조가 관찰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뼈의 탄산염 조성이 황산 처리로 인한 황산염으로 대체되어 다른 물질로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서도 산과 염기는 뼈에 확실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체의 분해는 매우 무서운 주제처럼 느껴지지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인체는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지며 사망의 과정과 원인을 찾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화학 물질과 작업은 이 모든 정보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체 처리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물질이며 물질을 지배하는 과학이 화학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매력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비교한다면 강산과 강염기는 인체를 녹여 제거할 수 있으며 그 방향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케라틴과 이황화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발과 손톱의 분해에는 강염기가 강산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뼈나 치아에 대해서는 반대로 강산이 더 효과적이며 염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물질은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만큼 화학적 접근은 그 본질을 깨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보가 됩니다.